전쟁 중에 유명해진 음식이 건빵이 있죠. 건빵에 별사탕이 있는데 사실 건빵에 별사탕은 이게 조금 별로 기분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약사하면서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오늘 이제 음식 이야기는요, 전쟁 때 탄생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뭐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영토 확장할 때처럼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영토를 확장을 하고 또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음식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원나라에서 침략을 했을 때 고려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왔죠.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물자라든지 이런 게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전에는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생기잖아요. 피난민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음식이 원래는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음식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기도 하죠. 냉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있겠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냉면을 저 위에 뭐 평양이라든지 함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먹는 냉면을 평양냉면이다, 함흥냉면이다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굳이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먹는 국수가 그런 형태인데 국수라고 부르고 그냥 하던 게 이제 그 지역을 떠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먹던 건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런 이름이 붙기 시작을 하고, 전쟁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음식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파되기도 합니다. 새로 태어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음식 예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부산의 밀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밀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함경남도에서 정한금 씨라는 분이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돼가지고 냉면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랬는데, 원래 냉면 만들려면 메밀가루로 메밀국수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감자나 고구마 전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메밀값이 이제 일단 비싸가지고 여의치 않으니까 이 당시에 부산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었고, 이제 미군 원조로 값싸게 풀려 있었던 밀가루하고 전분을 가지고 면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원래 냉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냉면 대신에 밀로 만든 냉면의 형태, 이 밀면이 부산 지역의 이제 명물 음식이 됐죠. 이게 이제 명물 음식이 되는데, 지금 사실 밀면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들이, 유명한 곳들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도 밀면집이 생겼어요. 부산에 있는 밀면집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분점을 내가지고 제법 부산에서 먹을 때하고 맛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2차 세계대전 지고 나가지고 미군이 주둔을 하고 미군이 식량 원조나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메밀국수로 만들던 소바를 어차피 밀가루가 원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좀 만들다가 야끼소바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는 밀면도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사실 밀가루 음식이라는 것 자체를 과거에는 그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밀이 생산이 되긴 했고 그걸로도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었지만, 우리가 뭐 요즘에 먹는 뭐 칼국수, 수제비, 밀떡볶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밀로 만든 그런 음식들, 분식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사실 분식이라는 것 자체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밀은 쌀하고 달라가지고 쌀은 우리가 알갱이 그대로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지만, 밀은 도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갱이를 얻어낼 수가 없고요. 4등분을 해가지고 속을 파내서 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분한 밀가루로 먹는 게 분식인데, 우리가 사실 분식집에서 맛보는 거의 모든 메뉴는 사실 밀가루 원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뭐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음식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대찌개죠. 전쟁이 만들어낸 음식이라기보다는 군대 때문에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 이제 납품이 되던 어떤 뭐 스팸이라든지 다른 뭐 햄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좀 이렇게 풀려나갔죠. 그런 것들이 이제 김치하고 함께 볶아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찌개처럼 끓여서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이제 그런 설이 유력한데, 그래서 실제로 부대찌개 뭐 원조를 자랑하는 그런 집들은 다 있고, 미군 부대에 있었던 근처에 많이 있고, 가서 먹어보면 오리지널 부대찌개에 가까울수록 사실 먹기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돈가스도 잘라서 넣고, 돈가스는 미군들이 먹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누군가 아이디어였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근데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 자체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건 분명하고, 그래서 뭐 옛날에 진짜 전쟁 때는 무슨 꿀꿀이 죽이라고 해가지고 먹다 남은 걸 가지고 뭐 또 끓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되게 가슴 아픈 역사고요. 이제 부대찌개는 그런 건 아니죠. 부대찌개는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팸이죠. 스팸 또는 스팸과 비슷한 형태의 런천 밋 이런 건데, 이 스팸 역시 전쟁 때 인기를 끈 음식입니다. 사실은 스팸이 만들어진 거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앞서요. 호멜이라는 회사에서 통조림으로 만든 햄, 스팸을 만들어낸 건 전쟁보다 앞서서였지만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1억 개가 팔렸다고 하죠. 전쟁이 없었으면 아마 스팸이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팸이 많이 팔리기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도 했어요. 스팸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세계 여기저기에 생겨났는데, 그 스팸을 좋아하는 나라가 사실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를 비롯한 뭐 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들,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면서 그러면서 스팸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래서 스팸 무스비라는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그런 음식이 됐고, 부대찌개가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스팸 진짜 좋아하죠. 찌개 넣어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흰 쌀밥에다가 스팸만 살짝 이렇게 팬에 구워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짭짤한 스팸 맛이 밥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근데 스팸에 대해서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요, 스팸을 미군 원조 때문에 질리게 많이 먹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유럽,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스팸을 또 되게 싫어해요. 영국의 몬티 파이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있어요. 이 몬티 파이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코미디 그룹 사람들이 스팸밖에 없는 식당을 가지고 이제 스팸을 빚고는 스팸밖에 없는 이런 걸로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싫었으면 저렇게 코미디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스팸이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맛없는 싸구려 미국 햄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지만, 또 반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별미가 됐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식재료를 줘도 누구는 맛있게 해먹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맛있게 해먹는 방법 몰라가지고 썩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스팸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한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부대찌개 먹고 나면은 스팸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 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전쟁에서 인기를 끈 음식 중에 하나가 스팸이지만 전쟁에서 탄생한 부대찌개를 가지고 스팸을 한국에서 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 중에 유명해진 음식이 건빵이 있죠. 건빵에 별사탕이 있는데, 사실 건빵에 별사탕은 이게 조금 별로 기분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은 군대 가가지고 제일 처음 먹어본 전투 식량 중에 하나가 건빵에다가 별사탕 이런 거니까 이거 우리나라 음식인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사실 일본에서 만들었죠. 건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드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서양에서 비스켓보다도 더 좀 딱딱하게 더 많이 수분을 제거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투 식량으로 군인한테 이렇게 배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게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건빵이라는 이름이 사실 일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대로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거기다가 건빵에 일본 사람들이 뭐를 살짝 이렇게 더 했느냐, 건빵은 사실 서양에서 먹을 때는 하드텍 그 자체를 그냥 먹는 건데, 이걸 그냥 먹다 보니까 원래부터 비스켓 먹고 하드텍 먹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먹었을 거고, 뭐 커피에다 먹었든 뭐에다 먹었든 먹었겠죠. 중간에 잠깐 첨언하면, 커피도 전쟁터에서 먹을 수 없잖아요. 인스턴트 커피도 전쟁 때 인기를 끌게 된 그런 전투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일본에서 건빵을 요거 전쟁할 때 군인들한테 배급해주면 좋겠는데 먹게 해보니까 건빵을 먹다 보면 목이 메요. 근데 건빵을 먹다 보면 목이 메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지?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물이 항상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별사탕을 한번 섞어볼까? 그래서 별사탕은 사실은 또 포르투갈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포르투갈에서 전해진 별사탕을 건빵하고 섞어가지고 주니까 침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잘 삼킬 수 있고 덜 뻑뻑하더라. 그래서 또 건빵의 별사탕이 이제 일본에서 먹게 된 전투 식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전투 식량으로 배급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전투 식량 중에 하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건빵에 대해서 또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 이제 건빵의 역사 자체는 또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게, 일본에서 건빵 만들면서 별사탕을 넣었는데 그 별사탕을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타이완을 설탕을 공급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고 되게 많이 수탈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사실은 일본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일본이 이제 오키나와를 집어 삼키면서 거기서 또 이제 설탕을 생산하는 기지로 만들면서 굉장히 또 원래 살고 있던 그런 원주민들을 수탈을 많이 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많이 준 그런 역사가 녹아 있어요. 하지만 건빵 자체도 우리가 사실 이제 전쟁, 군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건빵 그리고 부대찌개, 밀면 이렇게 전쟁하고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진 음식들을 살펴봤는데 전쟁하고 관련해서 또 미군 하면 또 예전에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 있죠. 바로 초콜릿. 초콜릿도 전투 식량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M&Ms라고 하는 초콜릿이 있어요. M&M's 초콜릿은 제가 또 이렇게 아재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선전했었거든요. 손에서는 안 녹고 입에서는 녹아요. M&M's 초콜릿 이런 광고 있었거든요. 그 손에서는 안 녹고 입에서 녹는 게 누구한테 필요했을까요? 바로 군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전투 중인데 손에 초콜릿이 묻은 상태에서 총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 없죠. 이건 사실은 미군에서 그런 형태의 초콜릿을 만들어 달라고 식품회사인 허쉬에다가 개발을 요청을 했는데 허쉬에서 초콜릿을 그런 걸 만들었어요. 허쉬에서 만든 초기 버전은 맛이 없었대요. 미군에서 의뢰를 할 때 맛없게 해달라. 왜냐면 군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야, 얘네가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초콜릿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 처음에 맛없게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뭐 맛있는 걸로 의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미군에서요, 사실은 허쉬에서 그건 인기를 별로 못 끌었지만 마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M&Ms라는 초콜릿을 결국 쓰게 되는데 M&Ms를 만든 기업가 두 사람은 포레스트 마스라는 사람하고 브루스 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하고 머리니까 M&M이죠. 회사를 만들 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M&Ms에서 개발을 한 손에서는 안 녹고 입에서는 녹는 이 초콜릿을 미군에 납품을 하고 싶었는데 미군의 납품은 허쉬에서만 하고 있었거든요. 허쉬의 상속자면서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브루스 머리라는 사람하고 포레스트 마스가 전략적으로 같이 함께 회사를 만든 거죠. 원래 이 M&M's 초콜릿은 1941년쯤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개발이 돼서 군대로 납품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초콜릿을 원래 이제 아까 포레스트 마스라고 하는 이 미국인 기업가가 개발하게 된 거는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와서 팔면 좋을 아이템 뭐가 있을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스페인에서 시빌 워라고 불리는 이제 스페인 내전을 가서 봤는데 군인들이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지고 들고 다니던 초콜릿이 영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초콜릿이 녹을 텐데 어떻게 들고 다니지? 근데 보니까 초콜릿 위에다가 이제 설탕 코팅을 씌워놓은 거죠. 그걸 보고 야, 저거 미국에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팔면 돈 되겠는데? 해서 41년에 만들었는데 이 만들었던 거를 허쉬 쪽에 이제 브루스 머리하고 같이 만든 요 회사에서 미군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대박을 칩니다. 미군들이 마치 스페인 내전 때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미군들도 고칼로리 영양 공급이 되는 초콜릿을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비닐봉지장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종이로 돼가지고 길쭉하게 돼 있어서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게 그런 통에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먹게 된 거죠. 나중에 중간에는요. 아예 그런 그 허쉬하고 말스에서 만든 그런 초콜릿이 미군에만 공급이 됐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이제 전쟁터에서 그 입맛이 길들여진 미군들, 그 일반 대중들한테까지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뭐 사실은 허쉬하고 말스하고 둘 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규모의 식품 회사가 됐죠. 근데 둘은 나중에 갈라섰습니다. 왜냐면 성격이 좀 센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포레스트 마스가 되게 좀 자기 주장도 세고 이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허쉬 쪽에 지분 가지고 있었던 브루스 머리가 자기 지분을 팔아요. 그래서 포레스트 마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마스를 아예 독립해가지고 회사를 따로 만들고 지금의 이제 M&Ms를 만드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말습니다. 아무튼 전쟁터에서 인기 있었던 음식,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인기를 얻은 음식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M&M's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초콜릿을 많이 먹다 보니까 미군이 초콜릿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미군들이 초콜릿을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다 보니 결국 일반 대중한테 제일 먼저 알려진 건 바로 미군을 통해서죠. 전쟁 당시를 다룬 영화나 이런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항상 그런 초콜릿 등장하는 게 미군들이 이게 사실은 M&M's 초콜릿하고 허쉬 초콜릿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역사다. 이거 말고도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또는 전쟁터에서 인기를 끈 음식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는 사실은 오렌지 자체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오렌지 주스가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렌지가 팔리긴 팔렸는데 보통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오렌지 반 개 이 정도 먹는 정도였고 누가 뭐 주스를 해서 마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렌지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막 오렌지를 나무를 베어야 할 정도였거든요. 생산량이 너무 많고 판매가 안 돼가지고 이때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오렌지를 주스로 해가지고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식품이다라는 걸 알리자. 그 당시에 광고 문구가 드링크 온 오렌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오렌지를 마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할 때 오렌지를 탁 잘라가지고 주스를 내서 그거를 식사할 때 같이 마시라고. 그거 맛있잖아요. 이게 일반화가 되면서 주스를 만들다 보면 뭐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가지고 안 나오죠. 한 두 개는 짜야, 두 개, 세 개 짜야 그래도 좀 마실 만한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이 4명이 마신다. 그러면 하루에 오렌지 몇 개 먹겠어요? 아침에만 그냥만 7, 8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렌지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케팅의 승리를 오렌지가 거뒀었는데 전쟁에서는 왜 오렌지 주스가 또 한 번 떴느냐. 오렌지 주스를 사실 군인한테 비타민 C를 보급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식습관은 누구의 식습관일까요? 미국 사람의 식습관이겠죠. 미국 사람의 식습관이 그 당시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소, 과일 이런 거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전쟁터에서 맨날 고기만 먹고 뭐 비스켓만 먹고 하다 보면 비타민 C가 모자라기 쉽고 그러면 괴혈병 걸릴 수 있죠. 전쟁터에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낫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 군인한테 비타민 C를 보급을 할 건가. 알약으로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스를 군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마이뉴트 메이드라고 하는 브랜드 요즘에도 있죠. 그 회사한테 오렌지 주스를 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만들까. 그 당시에 이제 오렌지를 주스를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요. 집에서 이틀, 사흘 이렇게 놔두면은 침전이 가라앉고 나중에 색깔도 변색이 되고 상하기가 쉬워요. 그거 왜 그러냐면 무슨 뭐 세균 오염 이런 거 문제도 있겠지만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에 층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변질하기 쉬운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이뉴트 메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어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걸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렌지 주스를 원래보다 굉장히 농축을 시키고 농축된 오렌지 주스에다가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살짝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향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만들면 보존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부피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뭐 물을 좀 타가지고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미군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인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리니까 군인한테 팔려고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팔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그러면 일반 대중한테 팔아야 되겠다.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당시 마케팅에서 사용이 됐던 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빙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가수를 써가지고요. 노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약간 어떤 거냐면 누가 오렌지를 주스를 만들어서 먹어요? 사서 먹지. 뭐 약간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5번 사서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오렌지 주스 사서 먹는 게 편하구나. 사서 먹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오렌지 주스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1920년대, 30년대부터 미국에 비타민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과학자들이 뭐 하나 발견하면 전부 다 비타민 붙이면서 비타민 A, 뭐 비타민 B, B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에 대한 거를 오렌지 주스를 광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오렌지 주스 광고를 보면요. 와! 이거 비타민 C야! 하면서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오렌지 주스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비타민 C다 마셔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만든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는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마이뉴트 메이드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광고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C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막 노래로 이렇게 광고하는 이런 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먹히면서 이제는 일반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중에 하나가 또 오렌지 주스가 됐죠. 오렌지 주스 역시 그래서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명이 된 그런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또 전쟁을 통해서 물자가 이동하고 군인들이 이동하고 또 전투 식량이라는 어떤 필요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 전에 만들어졌지만 인기 없었던 뭔가 식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고 관련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음식 밀면, 또 부대찌개, 건빵하고 별사탕. 건빵, 별사탕은 약간
한일본 영향이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M&M's 초콜릿, 오렌지 주스 같은 이런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음식이라는 거는 모든 음식의 역사가 다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게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의 이면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먹으면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